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사 단답형 문제입니다. 수변전하고 매우 겹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단답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단답형의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죠. 전에는 한 2010년 전까지만 해도 14문항, 13문항 정도에서 단답형이 7개 정도 이렇게 나왔고, 지금은 18개 정도 평균, 18개인데, 단답형 문제가 12개에서 13개까지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이 보통 12개, 13개, 수변전 하나, 시퀀스 하나, 테이블 스펙 하나, 그 다음에 조명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도 우리가 요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단답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이제 변압기 쪽이죠, 변압기. 당연히 변압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비싼 게 수변전 설비에서 가장 비싼 게 변압기고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압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변압기의 첫 번째 결선 방법인데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델타 결선했을 때 특징, 그죠? 델타 결선의 특징. 물론 이거 말고 뭐 델타 Y 다 있는데 대표적인 거만 먼저 델타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 보면 일단 델타 1차가 델타고 2차가 델타죠. 그래서 장점 3가지. 보통 관연도에는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쓰라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3개, 2개. 요걸 2개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이 3개씩 다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동이상이죠. 1차와 2차가. 위상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가 원래 30대 위상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델타 Y, Y 델타일 때는. 근데 같으니까 동이상이고. 자, V결선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V결선. 그러니까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나머지 2대 갖고 V결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가지니까 3고조파가 제거가 돼서 정연파 교류에 유기하여 기전력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주의해서 얘기하자면 3고조파를 제거하여, 그죠? 3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3고조파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 그 델타 결선은 VL과 VP가 같죠. 상전압과 성관이 같지만, IL은 IP보다 루트 3배 크고, 그죠? 그럼 IP는 상전류는 성관전류보다 루트 3배 작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루트 3분의 1만큼 작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전류에 적합하다. 전류가 루트 3분의 1배가 되니까 대전류에 적합하다. 이거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냥 다 근데 가끔 보면 이걸 통째로 다 외우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딱 키워드 위주로 이런 거는. 그래서 동이상, 불결선, 대전류, 상고조파 이렇게 외우는 거고요. 단점은 얘는 우리 델타 결선은 이렇게 접지할 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검출이 어렵다. 사고 검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1대, 2대, 3대인데 어차피 얘는 폐로가 결선돼 있죠. 폐로가 돼 있기 때문에 내부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어차피 여기 건습이, 여기 건습이, 여기 건습이. 따라서 여기 용량이 같으면 등전이죠. 등전이가 생기기 때문에 내부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용량이 다르게 되면 또는 임피던스가 다르게, 용량도 되고 또 임피던스가 다르게 되면 또는 전압이 다르게 되면 순환 전류가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상의 임피던스가 다르게 되면, 그죠? 각상의 임피던스 값이 다르게 되면, 자, 여기에 불평형 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다.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사고 검출, 순환 전류, 불평형 전류, 이렇게 3가지를 암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외워야 돼요. 변압기 절연물의 종류. 야, 이거는 뭐,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은 이제 F 155도, 그 다음에 A종 105도. 이게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시면 돼요. 우리 야구장에 많이 가죠. 그죠? 야구장에 가서 부른 노래가 15야죠? 그 다음에 E니까 120, B죠. B는 이렇게 띄우면 13이죠. 그러니까 130, K9 자주포 155mm, 뜨겁다. 뜨거우면 욕 나오죠? 18. 그래서 180. 그다음에 C는 180 초가 이렇게
절연물에 따른 온도도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즉,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변압계 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델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YY 잠깐 볼까요? 얘는 중성전 접지 가능하죠. 그래서 전위 상승을 최대한 작게 할 수 있고 또 내문 순환전류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 검출이 쉽다, 그죠? 굳이 더 쓰면 사고 검출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 삼고조파가 발생한다, 그죠? 델타가 안 되네. 삼고조파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V결선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또 하나 추가한 뭐가 있죠?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죠? 동위상. 어차피 동위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Y 델타.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짬뽕 된 거죠. Y 델타인데 여기 보면 일단은 델타가 들어가니까 상고조파가 발생하지 않고 Y결선이니까 중성지 접지가 가능하니까 고장 검출이 용이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결선이 안 되고요. 몇 대 위상차? 30대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반대가 되죠. VV결선 의외로 많이 나와요. VV결선일 때 특히 이용률하고 출력비, 그죠? 보통 출력을 어떻게 하죠? 출력은 루트 3배가 전압절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죠. 한 대 용량의 루트, 여기 한 대 용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대 용량을 구하려면 V결선에 루트 3배 나누면 한 대 용량이 나오죠. 한 대 용량에다 곱하기 3 하면 여기에 바로 삼상 용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출력비. 출력비도 이제 요거 출력비는 이제 요거 루트 3분의 1이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요건 출력비라고 하죠. 비, 나누기. 이건 이용률, 출력률, 이렇게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백분율을 할 때, 나누기를 할 때,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셔라. 그 다음에 결선 방법 이렇게 보면, 1차가 델타죠. 그쵸? 델타. 그래서 요거 연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끌고 나가면 됩니다. Y는 중성점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중성점 만들고 반드시 접지하고 나가면 된다. Y 델타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럼 델타 결선 할 때도 반드시 여기 접지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TN 접지가 나옵니다. TN 접지는 일종의 통합 접지다라고 보시면 지금 다 통합 접지가 기준이죠. 그 통합 접지가 나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TN 접지가 나오더라도 저압치, 변압기 저압치기일 때 혼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든 무조건 또 단상 3선식이든 반드시 저압식 한 단자에다가 혼촉 방지 접지를 반드시 했단 말이에요. 응? 혼촉 방지 접지를 꼭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이종이었죠. 그러면 델타 결선 안 하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저압이다라고 2차 측이 저압일 때는 저압식 한 단자에다가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에 여기가 특고압이고 얘가 고압이다. 이럴 때는 여기 접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압 배전솔로에는 비접지 방식을 썼기 때문에 접지를 안 합니다. 반드시 혼촉 방지라든가 변압기 2차 측일 때는 반드시 뭐냐면 저압일 경우만 적용하는 거예요. 저압일 경우. 근데 이제 드디어 KC 기준에서 이제 법제화된 게 뭐야? TN 접지잖아. TN 접지. TN 접지는 TN 뭐 C가 되든 TNS가 되든 TNCS가 되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델타가 되든 Y가 되든 이게 저압 계통 접지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저압 계통 접지인데 이거는 반드시 2차 측을 무조건 델타든 Y든 접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선을 갖다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호선을 패라고 하죠. 그래서 접지 쪽으로 날아가는 보호선을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10번 양보해서 Y는 만약에 TN 접지 안 하더라도 Y는 무조건 접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중성점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 접지한 다음에 끌고 나가는 게 N상이죠. 보통 이제 요게 옛날에 RST N상이잖아요. 그 접지한 다음에 변압기 저압 측에서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기 보면 지금 L1 바뀐 걸로 얘기할게요. 이게
L1, L2, L3 한 다음에 N상이 나가야 저 위에 220, 380을 주는 거 아니에요? 0V 줘야 되만이? 그거 접지 않으면 어떻게 나갈 겁니까? 그 접촉이든 무조건 접지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보호도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는 무조건 접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KC 나오기 전에는 뭐 델타 안 해. 근데 일부 책을 보게 되면 Y도 접지 안 해놨고 델타 접지 안 했어요. 조합이라 하더라도. 다 빼버렸어요. 응? 그래서 가끔 질문이 와요. 선생님, 어디 출판사는 접지를 안 했는데 여기 왜 접지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KC 뒤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또는 검색을 하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거기 들어가면 기준에 그 홈페이지에 가면 KC 거기 검색하면 TN 접지 있잖아요. 거기 Y가 있어서 델타가 다 접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어디로? 그쪽 출판사에다가 물어보셔야지. KC에서는 Y든 델타는 다 접지하게 그림같이 하게 돼 있는데 왜 접지를 안 했느냐? 거기다 물어보셔야 돼요. 설령 공단 답이라 하더라도 설령 접지는 굳이 채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긴 접지돼 있잖아요. 왜 접지는 생명인데 전기에. 어떻게 공단 답이 있고 어떻게 생략해서 그냥 이것만 보게 결선 상태만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그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두 번째 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조합 접지 얘기할 때 여기 있나요? 아마 접지 쪽에 있어요. 접지 쪽에. 여기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답 강의 들어가면 거기에 나오면 그때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참고하시고 무조건 접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고압일 때 얘가 고압 2차 측이 델타이고 고압일 땐 접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변압기 병렬 운전입니다. 이 병렬 운전조는 우리 그 기기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 2대 갖다가 병렬 운전하는데 단상 변압기 있고 3상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일단 극성이 같아야 돼. 그죠? 극성을 똑같이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건수비, 코일의 건수비가 똑같아야 전압이 똑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차, 2차의 전격점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각의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극성, 건수비, 전격전압.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게 이제 우리가 단상이고요.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이 세 가지는 이거예요. 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죠? 내부에 순환 전류가 흘러서 문제가 되는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안 같으면 뭐냐면 부하 분담이 불평이 생긴다. 부하 분담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큰 데는 부하 분담이 별로 안 걸려요. 근데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데는 부하 분담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부하 분담 불평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변압기 똑같이 있는데 임피던스가 달라. 그래서 한쪽엔 부하가 많이 걸리고 한쪽이 적게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불평이 심해지고 따라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같은 걸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3상일 때 뭐냐면 똑같아. 일단은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각변이라든가 상회전 방향. 그죠? 어차피 각변 우리 3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RS, 그러니까 L1, L2, L3 이렇게. 그래서 L1, L2, L3잖아요. 이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1이고, 요게 A고, A 제곱, 요게 A죠? 요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각변이라고 하는 거고, 상회전 방향이 같을 거, 요게 두 개 되고, 두 가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변압기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 변압기 효율 왜 떨어질까? 이런 얘기 됩니다. 변압기가 이제, 너무 많이, 여러분들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가 이제, 변압기 효율 문제인데, 원래 동손하고 철손이 같았을 때가, 효율이 가장 좋을 때죠. 물론, 동손은 부하율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이럴 때고, 반대로 이럴 때가 대략 부하가 몇 프로? 한 70% 정도 걸렸을 때, 부하가 70% 걸렸을 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부하가 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과부하 걸린 것보다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표가 있는데 이건 외우지 마시고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략 70에서 70% 정도 됐을 때가 효율이 가장 좋고요. 무바가 되면 효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중바가 올려도 중바보다 무바할 때가 효율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무바 운전할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주위 온도.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하거든요. 응? 연도에 막 자기약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왜 이게 안 지워지죠? 자기약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저항값은 처음에 저항에 플러스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온도 계수에다가 나중값에 처음값의 온도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쓸까요? 요거를 기호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현재값 온도. 현재 저항은 보세요. 얘가 만약에 20도였어요. 주위 온도가. 근데 얘가 몇 도? 40도까지 올라갔다 봅시다. 그럼 얘가 온도 계승에 신경 쓰지 말고 40 빼기 20에다가 이걸 곱해서 이걸 도와주니까 현재 저항보다 얘를 도와주니까 얘가 올라가겠죠? 그럼 I는 R분의 V에서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는 감소하죠. 그래서 온도는 올라가는 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역률이 나빠져도 말이에요. 역률이 나빠지면 리액턴스 성분이 커지죠. 그렇죠? 그 리액턴스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와 온도, 역률 이렇게 세 가지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무주역 이렇게 오셔도 돼요. 이런 거는 앞뒤 할 때 좋아요. 그래서 무주역 이렇게 앞뒤를 따서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가부하로 운전할 수 있는 거. 근데 원래 가부하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원래 가부하 내장이 좋은 게 이제 보통 이제 몰리베라키인데 가부하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일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온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면 전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변압기 옆에다가 팬을 놔줘요. 그래서 OA 방식이 있고, 그죠? FA 방식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팬이죠, 팬. 타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압기에다가 팬을 달아서 열을 식혀주는 거죠. 온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를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부하 주위 온도. 그러니까 잠깐 쓰는 거, 단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중복했을 경우, 그래서 뭐 온도가 조금 덜 올라간다든가, 그다음에 단시간 사용, 이게 조건을 중복했을 때, 그다음에 온도 상승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가 몇 프로 걸리냐에서 온도가 쭉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원래 온도는 빨리 올라가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온도 상승 시험에 미달할 경우, 그죠? 만약에 부하가 변압기 용량의 60% 걸리게 되면 50도가 되고 70% 걸리면 55도가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이 등등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부하는 계속 증가되는데 온도는 빨리 증가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오시면 돼요. 여기 보면 주위 온도의 온, 단, 그 다음에 중. 그래서 온, 단, 중, 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온도, 저하, 단시간, 중복, 각종 조건. 그 다음에 미달 경우, 뭐가? 온도 상승. 그래서 온단, 중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가 있냐면, 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변압기 명판에 뭐가 써 있는지를 5가지 쓰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별거 다 나와요. 그죠? 변압기 명판에 뭐가 써 있는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1차와 2차 전압이 써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간단하게 무게도 써 있어요. 무게. 제조 일자, 무게, 회사명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사이즈, 치수, 이런 거 쓰시면 전기적인 걸 좀 써줘야 되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여기 용량, 250kV냐 300 용량, 1차, 2차 전압. 그다음에 탭 전압도 원래 써 있어요. 변압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Y냐 델타 결선 방법도 써 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도 써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제 몇 프로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주파수 같은 거 써 있고, 자,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그렇죠.
상수냐, 단상이냐, 삼상이냐. 60Hz짜리란 얘기죠. 전격 전류도 있습니다. 용량이 이제 전격 전류가 얼마까지 최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격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접속도 및 단자 기호 표시, 접속도 Y냐 델타냐 및 단자 기호. 그다음에 전격 및 탭 전압, 전격 전압 및 탭 전압. 그다음에 탭 전환기. 그래서 이제 탭을 조정을 해서 2차 측의 전압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 탭 거기 뭐 1, 2, 3, 4, 5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몇 번 단위로 올리면서 2차 전압이 얼마까지 조정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다음 냉각 방식. 이 중에 여러분들이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시는데 가장 많은 게 상수죠. 전격 주파수, 전격 전류, 여기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탭 전환기 냉각 방식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5가지를 암기를 해 두셔라. 자, 9번째, 변압기 내부 보호 계전기 이렇게 씁니다. 변압기는 이제 변압기가 용량이 크고 가격이 비싸기니까 계전기는 많이 달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2가지가 있어요. 내부 보호 계전기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내부 보호 장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일단 계전기를 먼저 물어볼게요. 자, 내부 보호 계전기를 먼저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전기전과 기계전기 있는데 비율 차동 계전기가 당연히 있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 나오기 전에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3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뭐 2개 보통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비율 차동이 나오기 전에 이제 차동 계전기니까 3개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괄했죠. 그래서 비, 과, 차. 그죠? 자, 기계적 계전기는 대표적으로 불울주 계전기가 있고요. 온도 계전기가 있습니다. 온도 계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계전기입니다. 충격 압력이지. 그래서, 온충, 그러니까 온충. 그래서 이럴 때 온충. 그래서 부온충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다가 뭐 물을 때가 있냐면 이렇게 반대로, 보호 장치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충격 압력 계전기 대신 충격 압력 장치. 요걸 써주면 돼요. 그래서 계전기를 물을 때가 있고, 그냥, 장치를 물을 때는 보호 계전기 대신 뭘 써주면 된다? 충격 압력 장치만 써줍니다. 이 압력 장치가 원래 작동이 돼서 계전기가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된다.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은 워낙 시험 많이 나오죠. 이거는 간연도 문제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예상 문제 워낙 많아서 여기까지에 대한 문제 얼마 안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1번,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4가지. 3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4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극성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건수비, 퍼센트 임피던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3장이니까 변이라든가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근데 원래는 이거 쪼개면 5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맞지 않을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1번, 2번, 4번이죠? 요게. 이럴 때는 뭐였죠? 요거는 내부 순환 전류 걸러서, 그쵸? 내부 순환 전류로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각 변압기 100분위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100분위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여기 봐봐요. 임피던스가 작은 경우에는 과부 걸리고 임피던스가 큰 쪽에는 부하 분담으로 이용률 떤다. 또는 뭐 효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이런 문제가 대표적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할 때 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 봐봐요. 우리 수변전에도 했었지만 간연도 핵심 문제는 뭐냐면 간연도에 나왔던 거예요. 나온 것 중에서 이 문제는 꼭 알고 가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2번은 이제 부하율 부동률 관계인데, 이거 말고 이게 단가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률 부하율은 워낙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만 집어넣나 본데요. 자, 몰디형 배나게 주의감이 있으니까 이거 놔두고. 한 문제만, 자, 제가 이제 한 문제만 집어넣는다며, 그죠? 원래는 이제 이거 말고도, 여기에 대한 문제만 제가 집어넣었죠?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에 대한 관련도 문제 많은데, 제가 이제 수용률, 부동률, 요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집어넣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에 관계된 거는 여기 정리하고,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암기를 항상 잘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